90일 동안 무언가를 계속했다면 남은 평생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오늘 인생을 바꾸려면 그 90일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자. 끝장을 내보는 거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죠.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와이 대저택 대작 시리즈 바프록터 부의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규칙 그 3가지를 알아볼게요. 만약 지난주 1, 2부를 아직 못 보셨다면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1, 2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진짜 구체적인 방법론이니까요.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영상에 따라 선언문을 작성하시기를 정말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 첫 번째는 결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에 대한 이해고요. 세 번째는 규율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 여러분은 누가 될지 설정하고 상상한 다음 행동해서 C형 목표가 그냥 완전히 당연한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C형 목표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원하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그런 목표를 뜻하죠.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작업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작업을 거칠게요. C형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계별로 어떤 사람이 될지 정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줄공책이 있다고 해볼게요. 맨 밑에 줄 왼쪽에 동그라미 점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의 나라고 써보십시오. 그 지점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7줄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엔 좀 더 오른쪽에 별표를 칩니다. 거기엔 C형 목표를 이룬 나라고 적어보세요. 자, 거기까지 우리는 7단계를 거칠 겁니다. 이 7단계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고요. 여러분은 적절히 몇 단계를 거칠 건지 판단하셔서 그 단계만큼 줄 위에 별표를 치면 됩니다. 5단계를 거치실 거면 5줄 위 오른쪽에 별표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일단 한번 작성을 해봐야 몇 단계를 거칠 건지 가늠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는 7단계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점과 저 위에 C형 목표 사이엔 7줄이 있죠. 이 7줄은 우리가 해야 할 결정들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각 단계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 내가 누가 될지 결정을 하면서 한 줄씩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7단계를 거치기로 했으니 C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총 7번의 또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진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해야 하냐?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그 단계별로 내가 뭘 할 것이다 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각 단계별로 누가 될 건지 적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 없음이 아니라 이름 없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7단계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적느냐? 바로 문장으로 적습니다. 가령 나는 지금 뭐뭐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문장을 각 단계별로 총 7번을 적게 되겠죠. 즉, 각 단계별로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각 목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막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죽이 될지 밥이 될지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돈 1원도 안 듭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보는 시간 10분 빼서 이거 꼭 해보세요. 목표를 이룬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세하게 묘사한 다음 단계별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어떤 단계든 남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모습을 적는 겁니다. 에머슨이 자기 신뢰에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배우는 과정에서 질투는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이라는 확신에 다다르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이다. 좋든 나쁘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생 시나리오를 써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다 좋은데 정말 그놈의 원하는 거 찾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구독자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만큼은 여러분 몫이에요. 특히 2부에서 자신에 대해 파고들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깨우치라고 정말 제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먼저 남들이 갖고 있어서 질투나는 그거, 아마도 그게 1차로 여러분이 갖고 싶은 삶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파고드셔야 해요. 그래서 그거 질투 나는데 나는 정확히 그런 이유로 뭘 하지? 뭘 해야 더 이상 질투가 안 나지? 뭐가 되고 싶지? 이렇게 파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찾아낸 설레는 그 모습, 진짜 내 모습으로 살겠다는 각오에 있어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해요. 찾아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겠다고 진심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단계의 과정, 그 각각의 과정을 이룸에 있어서도 결단하셔야 하고요. 그러니 이 작업이 사실은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닌 거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내면이, 정확하게는 여러분 의식이죠.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이 왜 그런 말을 막 해대는 걸까요?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그래요. 자라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들, 지인들한테 들었으니까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그냥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이걸 작성하는 동안 이런 말이 계속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아직 목표에 도달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제가 1, 2부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친다는 또 하나의 결단을 먼저 하셨어야 해요, 여러분. 타인의 의견이란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가장 저렴한 상품일까요? 그런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 삶에 대해 여러분보다 생각해 본 적이 압도적으로 적거든요. 관심도 없고요. 실제로 이룬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데다가 여러분보다 생각 자체도 훨씬 적게 해본 사람들이 막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이건 뭐 원래 이렇고 세상을 아냐 모르냐, 사람이 좀 현실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결정을 엄청 빠르게 자주 뒤집는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반대죠.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던 여러분이 C형 목표로 프랑스에서 패션 디자이너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구축해야 할 인생 시나리오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1단계로 일단 불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2단계로 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아니까 해야 할 일이 확실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빠르겠죠. 바로 이 과정을 여러분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결단으로 C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정했다면 이제 그에 맞는 조력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선 세 종류의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먼저 내 목표에 무한한 동의로 보답하는 책임 조력자를 만드세요. 그 사람에게 나는 이 일을 할래 라고 말하십시오. 그 사람의 무한한 동의를 구하세요. 그렇게 이 책임 조력자에게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짜 더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진짜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 단계의 그 사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스킬들을 알려줄 조력자를 구하세요. 이 조력자는 여러분이 온전히 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각 단계별로 여러분이 스스로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정확히 반대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못하는 걸 대신하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스스로 뭘 잘 못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잘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잘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찾았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한 무더기는 배터리 한 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머리 혼자 쓸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각화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시각화는 사실 제 영상에서 한 500번쯤 말씀드려서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건 제가 잠시 팩트 폭격을 잠깐 드리자면, 시각화가 뭔지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아는데, 진짜 다 아는데 잘 안 하십니다. 그냥 생각날 때 가끔 그냥 조금 해보고 그러다 말고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즉, 이 상상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느껴지느냐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느낌을 찾기 위해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각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느낌을 찾기 위해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부터 출발하는 상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해요. 이 불편한 목표에 감정적으로 이입해야 하는 거죠. 불편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운전이랑 똑같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즉, 상상으로 얻어낸 느낌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느낌이 없으면 행동도 없어요. 우리는 감정이 생긴 후에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감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 즉 에너지에 따라 행동량은 비례하고요. 이 부분에서 잠시 그랜트 카돈의 말을 빌려올게요. 그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량은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1.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 뒷걸음질 친다. 3.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4. 결과를 두고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쓰는 모든 과정을 마쳤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결국 포기해서 녹초가 된 상태죠. 이 상태는 어떠한 에너지, 수고도 들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따르는 지루함, 무기력, 안일함, 목적 없음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편해질 줄 알았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이 상태에 있다면 서둘러 자각하고 빠져나와서 그 에너지를 다시 결과에 맞춰 행동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틀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원래 잡았던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라서 힘을 잃는 걸 수 있어요. 목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요, 잘 하다가도 거절과 실패에 스스로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뒷걸음질 친 상태입니다. 이들의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자신이 뒷걸음질 친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또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씁니다. 현재 본인이 뒷걸음질 친 걸 정당화하는데 힘을 막 쏟고 있다면 그 에너지 다시 돌려놓으세요. 세 번째,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C형 목표를 던져버리고 다시 평균의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입니다. 평균의 삶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막 경기 침체가 와서 부동산 주식 가격 하락하는 시기 찾아오고 그러면요, 적당히 찰랑찰랑하게 갖춰놓은 그 지위, 결혼생활, 자산 수준 전부 진짜 큰 타격 입습니다. 이들은 불확실성을 염려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쓰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패착을 저지릅니다. 그랜트 카돈은 이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 평균에 안주하는 것이 위험한 것 중에서도 사실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과를 상상하고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오로지 엄청나게 행동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상태. 잠깐 짬을 내 쉴지언정 오로지 내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느라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걸 할 시간도 없는 상태죠. 여러분, 이 우주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다 진동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저 바다 아래도, 우리가 밟는 지표면 아래도 끊임없는 활동은 계속 일어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왕성하게 활동해야 해요. 이 네 가지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결국 에너지가 다 들어간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냐는 소리 들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이끌려 엄청난 행동을 할 때는 정말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수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마인드셋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도 진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엄청난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평범한 날을 보내던 때보다 더 일찍 기회를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행동은 막 대단히 동기부여를 하고 각오를 다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습관이 돼서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만의 규율을 지키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하는 그 세 번째 규칙, 규율에 대한 건데요. 이게 규율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킨다 라는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결국 모든 성공의 핵심은 자기 규율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만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규율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만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데 진짜 신경을 한번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턴 다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규율은 앞서 말한 행동, 즉 습관이겠죠. 우리는 아까 C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나는 누가 될지 7단계로 적어 넣었고 조력자까지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맞는 습관이 필요하죠. 우리는 90일 동안 이 습관을 들여서 90일 이후에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7개 단계별로 누군가가 되기 위해 하루에 꼭 해야 할 일을 3개 이하로 정해보세요. 다만 꼭 해내야 하는 것들로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우리가 앞서 쓴 단계별 선언문 있잖아요. 그 빈 공간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단어를 바꾸세요. 해야 한다를 해낸다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 습관을 시작할 때 진짜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것들로 시작해보세요. 나중엔 뭐 당연히 폭발적으로 하게 될 거지만 처음 시작은 터무니없는 것부터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책 읽기를 해낸다를 정말 디테일하게 매일 밤 잠들기 전 책 한 페이지 읽기를 해낸다로 바꾸세요. 영어를 유창하게 해낸다를 하루 2페이지 영어책 소리내어 읽기를 해낸다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2분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시작하는 거는 습관을 들이는데 정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비록 2분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 패러다임을 확립하는데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딱 하루라도 그냥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운동을 빼먹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세요. 이 작은 습관의 최종 목표에 막 스스로 압도당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누가 될 것인가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누가 될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7단계의 변화된 나를 만들고 나를 만들어갈 때 쓸 재료로 이 습관을 고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전체 그림도 없는데 막 나무 하나 심겠다고 공들이지 마시고요. 작은 습관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 숲을 먼저, 그 다음에 나무를 배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딱 90일 동안만 반복합니다. 91일도 하지 마세요. 90일입니다. 90일간 무언가를 했다면 여러분은 남은 평생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은 스스로 제안한 그 삶에 정확히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묻고,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죠.
이 과정을 90일만 거치면 인생 바뀝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은 똑똑한 완벽주의자보다 좌충우돌하긴 하지만 호기심이 있는 자가 더 낫습니다. 동기와 호기심이 있는 게 그냥 똑똑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호기심이 행동을 이끌어내니까요. 똑똑함 그 자체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행동을 하게 하는 건 욕망이지 똑똑함이 아니에요. 똑똑해야 된다는,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그런 건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는 정말 그 이상한 고정관념, 부디 제발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행동과 경험을 반복하면서 희망이란 감정을 없애버리세요.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죠? 희망이란 가령 이런 겁니다. 마법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 같은 것에 혹해서 그걸 실제로 하기 전 잠시 갖는 그 부푼 마음이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그 계획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행동하기 전이라 나올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행동을 하면요, 여러분, 희망은 줄어들고 이제 그 자리가 수용, 즉 받아들임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C형 목표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계속 그 목표에 들떠 있기만 하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고요. 목표에 맞춘 그 행동을 실제로 하면서 불편한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는 그 순간 희망은 깨지고 현실이 됩니다. 이 과정을 빨리 겪으셔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불편한 상황들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원래 이런 거지 라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되면서 C형 목표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성공은 그냥 우연의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로 명확하고 당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 4부에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